젠슨 황천길, 테마주를 샀던 사람들 사이에서 황천길이 열렸다.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몇 퍼센트.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때문에 생기는 거죠. 선반영이 아니라 킹선 짱반영 본질을 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가까운 사람한테 손절당해 본 경험 있습니까?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가신 젠슨 황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천길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젠슨 황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증시를 한 번 더 붐업 시켜줄 줄 알았더니 젠슨 황 테마주를 샀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황천길이 열렸다 해서 젠슨 황천길 선생님이 되셨던데, 오늘 보니까 그 짤이 막 돌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40%, 어떤 종목 마이너스 50 몇 퍼센트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젠슨 황천길.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젠슨 황이 같이 치킨다리 뜯어먹었던 사람들의 회사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 몇 배씩 올랐습니까?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이거다. 그래서 젠슨 황이 누굴 만나느냐, 어딜 가느냐가 빨리빨리 회자가 된 거잖아요. 오기도 전부터. 사실 지난번에는 젠슨 황 선생님이 치킨 뜯고 간 다음에 몇 달 뒤에 그 주가들이 막 몇 배씩 올랐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오기 전에, 그것도 거의 한 10일 전부터 온다는 소문이 들릴 때부터,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선반영, 킹반영, 젠슨 황반영. 근데 그런 선반영이 왜 생깁니까? 학습 효과. 학습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죠. 깐부 치킨 먹었는데 주가가 몇 배씩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삼겹살을 누구랑 먹느냐, 이거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학습 효과. 왜 선반영이 되는지. 파블로프의 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이제 침 흘리게 되고 나중에는 종을 칠 때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걔가 종이 있는 곳까지 주인이 걸어가기만 해도 벌써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아니라 킹반영, 킹선짱반영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뭐 사실은 아직까지 무슨 뭐 로보틱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게 숫자로 확인이 되려면 굉장히 멀었는데 증시에서부터 무슨 막 대형주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거 보고 이틀 연속 거의 상한가 간 것도 있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과열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본래 가치로 다 되돌아왔죠. 만약에 나는 고수야, 주식 고수야, 선수야. 킹반영인 거 알아, 선반영인 거 알아.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오히려 되돌림 현상 나올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단기에 트레이딩만 들어갈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선수. 뭐라 안 해요. 왜? 내가 그냥 뭐 F1처럼, F1 드라이버처럼 풀악셀 밟겠다는데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좋아지나 봐요. 이 주가와 상한가 가서 정말 좋은 주식인가 봐요 라고 생각했던 주린이라면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배우셔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투자에서 아셔야 한다는 게 이제 선반영. 즉 선반영은 뭡니까? 빼따꼼플리.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신 빼따꼼플리가 뭡니까? 삐딱하다고? 저이씨, 내가 지금 빼따꼼플리 야식잡소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귀에 피딱지가 않겠다. Fact accomplished. 근데 그분이 헝가리 분이어서 발음이 그건데 Fact accomplished. 뭐예요? 이미 반영된 사실. 이미 성립된 사실,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반영, 킹반영이고 빼따꼼플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6개월, 12개월은 선행을 하잖아요.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가 좋을 때, 돈이 넘쳐날 때는 어때요? 1년만 선행합니까? 3년, 5년도 선행을 하죠? 미래에 막 저 신약이 벌써 막 나와갖고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주가가 얼마를 선행했는가,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더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엑시트 플랜도 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알아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야식잡소로 브로드컴의 주가가 부러졌던 거랑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PER 70배짜리랑 PER 7배짜리랑의 시장에서 주는 기대감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재규성 이론이 뭡니까? 조지 소로스. 아, 역시 기억하는구나. 역시 배운 사람. 이대호한테 배운 사람.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한 재규성 이론. 사실은 이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예를 들어서 젠슨 황이 온대요. 주가가 막 올라. 진짜 수혜주인가 봐. 이 수혜주가 진짜 찐인가 봐. 어떤 게 상한가가, 와, 이게 대장주인가 봐. 이게 이번에 젠슨 황 탑픽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과도한 게 반영이 돼 있겠지만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더 비싸게 이걸 사야 되는 거죠. 아직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하나의 재기성 이론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예측과 주가 예측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날씨는 기상청이 예측을 해도 날씨가 변하질 않아요. 날씨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주가는 누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요. 이건 10배거가 될 주식입니다. 2배 올라갈 주식입니다. 제 목표 주가는 이거에 5배입니다. 라고 하면 영향을 줍니다. 그게 핀플루언서면, 그게 젠슨왕이면, 일론 머스크급 되면, 어떤 회장님의 말씀 한마디면 반영이 돼요. 그게 또 재귀성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인가 봐. 야, 기관이 지금 사잖아. 외국인이 매집하잖아. 좋은 주식이야 막 이렇게 수급을 보고 그게 또 시장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재귀성 이론과 빼따꼼플리는 제가 어디 강연을 갈 때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참 젠슨왕이 왜 왔습니까? 자, 젠슨왕이 왔다 가서 대한민국에 남긴 거 뭐 있어? 치킨 먹고 뼈는 발라놨겠지. 대한민국 땅 어디당 고기는 그 사람 뱃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젠슨왕이 와서 대한민국에 뭐 해줬냐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뉴스 기사를 잘못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면 이제 눈곱이 많이 껴서 그런지 눈을 씻고 봐도 젠슨왕이 뭐를 주고 갔다라는 게 없어요. 이번에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오는 날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이번에 어떤 선물을 갖고 오셨나요? 나는 그거 물어본 이 무슨 선물 무슨 산타클로스야 젠슨왕이? 뭐 선물 주러 왔어 대한민국에? 근데 젠슨왕이 그랬죠. 선물? 내가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a lot of business. 비즈니스는 많이 갖고 왔다.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갖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젠슨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잖아. 사업가예요. 사업가 왜 옵니까?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 현대차한테 LG한테 무슨 삼성한테 SK한테 선물 주러 왔습니까? 네이버에?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 왜 갑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가 대한민국에서 GPU 제일 많이 살 거 아니야. 고객 아니야. 고맙다고. 근데 왜 밥을 이혜진이 사? 어? 야 영업 온 사람 네가 사야지. 네 법카 꺼내라고. 비자카드 꺼내든 마스터카드 꺼내든. 근데 젠슨왕은 나는 손님이니까. 치킨은 저기 최태원 회장님이 골든벨 올렸다면서? 야 나는 세상 전직 영업 온 사람이 그렇게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건 하다못해 와이스트리트 2대5도 어디 섭외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계산해야지. 젠슨왕 다시 와. 다시 계산하고 가. 네이버 주가 다시 돌려놓고 가라고. 이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첫 번째 방안을 했을 때도 무슨 GPU 26만 장 선물. 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써? 선물이야? 그냥 줬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26만 장 공짜로 주냐고. 무슨 뭐 6만 장 어느 기업은 5만 장의 선물을 받았다. 야씨. 젠슨왕이 GPU 26만 장 우리나라에 선물을 주면 내가 맨날 업고 다닌다 그 형님.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캐시 우드, 정확히 캐쉬가 아닙니다 여러분. 캐서린 우드 누님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요. 펀드 매니저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서린 우드가 왜 왔습니까? 펀드 팔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사들한테. 아니면 자산운용사니까 고객 예치금 우리한테 운용을 맡겨달라. 뭐 한화생명 있지 않습니까? 손보도 있고 계열사들 돈 많아요. 고객들 돈. 그게 뭐예요? 버핏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플로트, 떠있는 돈이에요. 왜? 사람들이 보험료는 매월 내죠.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 받아갑니까? 보험금은 사고 났을 때, 죽었을 때, 다쳤을 때, 수술 받아 그때 받잖아요. 그때까지 기간이 붕 떠 있다고요. 보험사들은 이거를 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이 사실은 커요. 그걸 플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가이코를 비롯해서 보험사를 정말 좋아하는 거고, 그런 돈을 사실은 한화생명 정도 되면 한화 자산운용이 있죠. 이런 데에 맡겨서 사실 이제 운용을 합니다. 같은 계열사니까. 그거를 이제 캐서린 우드님 오셔서 우리한테도 좀 맡겨달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도 큰손 고객들도 소개해달라. 이러고 온 건데 우리나라 캐시 우드님이 왔대. 테슬라 얘기하나? 현대차 전우님 테크주 좋아하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얘기하나? 로봇 관련주 이제 가나요? 막 이거 하고 있고 펀드 팔러 온 누나한테. 그래서 항상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 섭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튜브에 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운용사, 투자 자문사, 펀드 혹은 자기 유튜브 채널 혹은 자기 신간 책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빠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런 홍보 니즈, 홍보 욕구 덕에 우리는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빵을 적당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자애로워서, 자비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이기심이 빵을 만들어서 팔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옆집에서 다른 빵가게 주인도 경쟁을 하니까 적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지식 채널에 좋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그분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씁니까? 책팔이 강의팔이. 아니 그러면은 책팔이 강의팔이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언제 우리가 듣겠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연예인들이 가끔 쇼 오락 프로그램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드라마, 영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개봉할 때, 신작 나올 때 홍보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재미난 면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얻을 것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홍보하러 나왔는데 알맹이도 없어. 영화도 별로고 TV쇼 오락 프로그램에 나왔는데도 재미도 더럽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팔리겠습니까? 상품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책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자기 유튜브를 홍보하러 나왔는데 재미가 없어. 남는 게 없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럼 또 부르겠습니까? 이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 이름 알리러 나왔는데 진짜 콘텐츠가 너무 좋아. 시장에 대한 관점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열광을 해. 투자 전략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우리가 강의를 또 열어. 그럼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아. 이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거를 애써 그렇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됩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이나 막 강연이나 막 섭외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연료가 적당하거나 Y스트릿이나 이데오로 홍보할 법하거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쁜 와중에도 잠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별로 홍보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출연료도 별로 안 되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제가?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착해가지고. 근데 다는 못 가요. 그럴 때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우리 새로 합류한 조이가 최근에 그 섭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막 제가 섭외 까이고 있어요. 엄청 거절당하고 제가 몇 번이나 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지 아서 막 울먹거리더라고. 그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절이 기본값이다. 수락이 기본값이 아니라 거절이 기본값이에요. 투자를 할 때도요, 잃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값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업사이드만 보잖아. 그러다가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가고. 그래서 사실은 안전마진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고. 다시 섭외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럼 Y3 나올 이유가 뭐야? 출연료 많이 줘? 나가면 홍보 많이 돼? 그러긴 하네. 그럼 나와야겠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엄청 바빠. Y스틸이 뭐 이제 뭐 95만 구독자 채널쯤에서 홍보 안 해줘도 난 알아서 잘 나가. 알아서 내 책은 베스트셀러 돼. 알아서 내 강의는 잘 팔려. 알아서 우리 운용사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채널이 돼. 나와서 입만 뻥끗하면 막 지인의 사돈의 팔촌의 막 초등학생 동창까지 막 연락이, 야, 너 Y스틸이 나왔더라,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Y스틸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출연하셔서 막 연락을 줘요. 너무 고맙다고. Y스틸이 나간 덕분에 책이 이번에 뭐 순위에 올랐고, 막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동창한테도 연락을 받았고, 어떤 분은 첫사랑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또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면 억울하면 우리가 커지면 돼요. 억울하면 우리가 잘하면 되고, 억울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3%에 나와서 억울하십니다. 캐티 우드가 3프로TV 나가셨죠. 옛날엔 되게 억울했어. 왜 저 채널에 나가고 우리 채널에 안 나와? 그러면 거의 300만 채널에 나가지 95만 채널에 나오겠습니까? 금융사에서 그분을 이제 프로모션에서 같이 이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섭외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회장님, 대표님, 저기 300만 채널에 나가시죠가 눈에 띄지, 95만 채널에 나가시죠는 300만 채널에서 안 받았을 때, 혹은 일정이 안 될 때 차순이겠죠. 근데 그게 억울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제한된 일정 3박 4일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300만 채널에 나가야겠어요? 90만 채널에 나가야겠어요? 5만 채널에 나가야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지. 억울하면 빨리 100만 채널 돼야지. 억울하면 조회수 더 잘 나오게 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보면은 어떤 막 200만 채널에는 많이 나가시는데 우리 채널에 단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계셔. 생일 때마다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건강하시지요?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시오?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 없어. 처음엔 상처를 받지. 뭐 그럼 어쩔 건데. 그게 벌써 우리가 한 40만 50만 채널일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얼마 전에는 한 90만 채널 됐다고 이제 좀 깝죽됐다가 출연료 거기 얼마 주냐 그래서 얼마라고 했다가 진탕 개무시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럼 출연료 올려드리면 돼. 근데 출연료 100만 원, 200만 원 드릴 정도는 당신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부르는 거고, 100만 원, 200만 원 드리고서라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러면 딱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 우리가 투입을 했으니 이 정도 조회수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좀 조회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든 채널의 문제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또 반출을 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채널 저 위에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이라고 써 있습니다. 투자는 가치 투자고 구독은 가치 구독이에요. 내가 재미난 영상 몇 개는 봤는데 구독 할 만한은 안 해. 내가 지금 구독하는 채널이 몇 개인데 YST까지 구독해야 돼? 오케이, 그것도 인정. 당연한 거예요. 왜? 구독할 필요가 없대잖아. 근데 자꾸 막 알림 설정 해달라고 해. 해주겠냐고. 알림 설정 얼마나 많이 1시간, 2시간만 녹화 끝나고 나와봐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알림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YST까지 끼어들어. 나는 이선엽 영상만 보려고 YST를 보는데 쓸데없는 사람 자꾸 나와. 그러면 알림 설정을 하겠냐고요. 해달라고요. 알림 설정 자꾸 이런 거 부탁하지 마. 알림 설정 해달라고 자꾸 부탁. 나는 시장주의자라고. 사람들은 알림 설정 안 하면 필요 없으면 안 한다고. 손 뜨거워. 안 한다고. 자꾸 막 그런 거 부탁하지 마. 징징거리지 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가까운 사람한테 손절당해 본 경험 있습니까?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본 경험 없습니까? 있죠. 거절은 누구나 당합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어때요?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어.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까?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거 곽지연 저거 와이스트릿 가더니 사람 변했네? 송일아 기자 저 와이스트릿 가더니 이대호랑 일하더니 사람 변했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관계는 나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거절은 해야겠죠. 근데 내가 거절 당했다고 해서 그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화 끊고 나서 이 기집애는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이 사람은 꼭 지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연락하더라. 그러면 부탁할 거 없는데 너한테 연락할 이유는 뭐야?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그러려고 전화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친한 친구나 그러지. 아니면 왜 오랜만에 10년 만에 갑자기 누구한테 야, 너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 왜 뭐 돌잔치해? 너 결혼하냐? 오히려 또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또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보고 싶었는데. 사실 사회가 좀 그래요. 생활이. 저도 그냥 문득 생각나서 아무 때고 내게 전화해 나야 하며 말을 건네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 줄 사람, 뭐 이런 것처럼, 노래 가사처럼 잘 지내시죠? 했는데 너 돌잔치 하냐? 저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결혼하냐? 아니 저는 지금 초혼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씁쓸하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봤을 때 지금도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더라가 아니에요. 사람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주는 게 사실은 저는 아직은 고마워요. 내가 아직 저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네. 아직 저 사람한테 내가 생각이 나네. 감사한 거죠. 얼마 전에는 한 10여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어느 기자 생활할 때 만났던 사람인데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진짜 10몇 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사회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거기서 처음 봤어. 그 전에 뭐 청첩장 주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역시나 연락은 없지만 저는 갔습니다.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구나. 돈을 많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거 뭡니까? 축의금? 축의금 더 많이 냈을걸요? 화환도 보내드리고 그냥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나를 뭐 몇 년 만에 연락 왔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그러면 내 사회료 얼마를 줄 거면 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결혼식 사회 요청은 확실히 30대 때보다 엄청 줄었어요. 요즘은 또 막 결혼식 막 크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되게 오랜만에 나한테 결혼식 사회를 요청을 하는 거야.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해서 갔다 왔고 지금도 저도 다 부탁을 드리지는 못해요. 솔직히 막 부탁하지 마요 이거 보고 저한테. 근데 가급적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내 스케줄이 안 돼. 바빠. 주말에도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거절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존재. 내가 그 정도나 되나?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Y스트릿 운영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잖아. Y스트릿 출연 좀 해주세요. YG클럽에 세미나 좀 해주세요. 강연 좀 해주세요. 맨날 부탁한다.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도 없어. 하도 그냥 부탁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역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도 참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도 장이 좋아서 혹은 Y스트릿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Y스트릿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이메일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 다 못 들어드리죠. 올해 수익률 좋다고 자기 제야의 고수로 출연하고 싶다. 근데 누군 줄 알아. 그래서 다 뭐 답신을 못 드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이번에 4억 모았는데 저도 출연시켜주세요. 안 시킬 겁니다.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끝! 아까 친절하게 거절하신다고 했는데 예의를 다해서 곽지연 작가님, 당신이 26살에 최저시급 받으면서 1억 모으고 그 뒤에 막 2억, 3억 모은 것까진 대단했는데 이제 4억은요, 막 주린이들이 올해 5억, 10억 번 사람들이 많거든요. 곽지연 탈락! 탈락! 생활의 달인 탈락! 유퀴즈 탈락!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강하게 키워야 돼요. 10억 달성하면 와. 근데 그때는 또 인플레이션이 불어가지고 10억, 그때 야 20억 모아서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젠슨 황천길 얘기하다가 얘기가 역시나 길어졌는데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식 잡설입니다. 이대호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떠들어 제끼는 야식 잡설입니다. 그래서 야식 잡설이 유익하다면,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이런 거 막 부탁하고 강요하지 마.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항상 알아서 도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스트릿 구독자가 짱이에요. 뿅!